특강에 실려있는 127개 작품, 몇 개? 127개. 127개 작품을 쭉 정리해 놓은 표야, 이게. 이번 윈터 기간 그리고 우선 선발반 들어왔던 메가스터디 친구들한테는 미리 내가 약속을 했듯이 오늘 약속을 지킨 거야. 오늘 화요일에 올리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킨 거야. EBS 수능특강 목록표 내가 정리해 주기로 했는데 바로 이게 그 자료이고 전체 127개 작품을 이제 정리를 해줄 건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수능특강 EBS라고 하는 거는 시험에 나오는 걸 열심히 하고 2배, 3배 열심히 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은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적게 공부하는 영리한 공부가 필요하다. EBS라고 해서 모두 다 열심히 해버리면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 시험에 나올 만한 거를 열심히 하고 그렇지 않은 거를 조금 더 비중을 낮추고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가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연계되는 비율을 일단 알아야 되겠지. 전체 몇 개 작품? 7개 작품 가운데서 3작품이 연계가 된단 말이야. 수특이든 수완이든 간에 3작품. 전체 7작품 가운데서 3작품. 이 분모에 해당하는 7이 몇으로 바뀔 수도 있어. 6으로 바뀔 수도 있는데 6이든 7이든 분자는 달라지지 않아. 분자, 불변의 법칙. 분자, 불변의 법칙. 3작품은 연계가 된다. 50%의 연계, 20%에 50%야. 50%의 연계 비율 바뀐 지가 이제 3년 됐고 올해가 4년째인데 3작품만 나오기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요 관례들을 따져보면은 고전 시가가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시가 있고 그리고 이제 고전 소설에다가 현대 소설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하나가 빠져야 되겠지. 넷 중에서 3개만 나오기 때문에 주요 관례 4개 중에 3개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얘는 꺼지는 거야. 그래서 2020학년도 이래로 1, 2, 3, 4 2020, 2021까지는 현대소설이 연계가 됐는데 2, 3, 4 요 3개년 2022, 2023, 2024 대수능에서는 얘가 빠지기 시작했단 말이야. 22, 23, 24 그러니까 2022학년도부터 2, 3, 4, 3개년 동안 3작품만 연계되는 연계 비율 바뀐 이래로 얘는 나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수능특강이 실려있다고 해서 무조건 열심히 내신식으로 해버리면은 시간 낭비. 특히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나중에 시간이 난다면 슬쩍 보는 정도 얘는 시간이 난다면 슬쩍 보는 정도 얘를 고전 시가처럼 열심히 해버린다. 그러면 이제 망하는 거지. 그 시간에 수학 공부를 해. 자, 일단 이게 제일 중요하고 3개다. 주요 관례 중 하나는 빠진다. 요 정도. 물론 이제 평가원 출제자들이 뒤통수를 때리는 게 특기이기 때문에 수험생들 뒤통수를 노리는 평가원 출제자들이 간혹 작년 6평처럼 현대소설을 EBS에 있는 걸 가져오기도 하는데 속으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고전 산문 18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부터 고전 시가 36편 가운데서 전체 127편 가운데 대략 한 4분의 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데 그쵸? 4, 32 4, 32 3분의 1? 3분의 1, 4분의 1 고전 시가가 제일 중요하지 이걸 제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왼쪽에 내가 정리해 놓은 갈래가 있고 오른쪽에 정리해 놓은 갈래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갈래 쭉 봐. 시험에 나올 것 같니 안 나올 것 같니? 이쪽에 있는 고대가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시까지 얘네들은 수능에 안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거의 나올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갈래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조가사, 잡가, 민요 이쪽 칸에 내가 분류해 놓은 작품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다. 확률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 나오는 게 확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특별히 선생님이 V자 표시해 놓은 작품들이 있단 말이야. 쭉 한번 봐. 백구야 놀라지 마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네들은 전부 다 평시조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이제 제목 옆에 보면은 물결표 돼 있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고전 시가 중에서도 평시조에 해당하는 것들이야.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쭉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V자 표시되어 있는 작품들을 잘 봐. 자, 3연시조 6가사. 뭐라고? 3연시조 6가사.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라고? 3연시조 6가사. 수능 특강 고전 시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해야 될 고전 시가의 작품 갈래를 얘기해봐라 그러면은 6편의 가사와 3편의 연시조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총 9편만 심혈을 기울여서 다른 작품 한 번 볼 때 얘네들은 2번 보고 다른 작품 2번 볼 때 얘네들은 5번, 6번을 봐야 된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라고. 그러면 올해 이제 EBS 수특에 실려있는 작품들 하나씩 보란 말이야. 자, 연시조 단가육장 보이지? 얘는 전문이 실려있는데 전문이 실려있거나 부분적으로 인용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야. 전문이 실려있다라고 해서 사실 옛날에는 이제 전문이 실려있는 것들은 대체로 배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왜냐하면은 니네가 생각해봐. 출제하는데 학생들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전체 작품이 다 EBS에 실려있으면은 그걸 출제자 입장에서는 시험에 내기가 싱겁지 싱거워. 얘들이 다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얘들이 자료를 손에 놓고 있지 않은 거. 다시 말하면은 미수록분이 섞여있는 미수록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 수록 작품들 위주로 이제 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이제 전체 글이 다 실려있는 이 연시조 요런 거는 나올 확률이 이제는 극히 낮다. 안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 3인곡이 갑자기 3인곡이라고 하는 가사가 대수능에 이제 출제가 된 해가 있었는데 자 이제 봐. 이때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가사 중에서 3인곡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지? 이게 지금 2021학년도인데 2021학년도 대수능에 3인곡이 연계가 될 줄 꿈에도 몰랐단 말이야 우리가. 왜 예상 바뀌었는데 이게 연계가 됐어. 예상 바뀌었지. 왜 얘가 연계가 된단 말이냐.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그쵸. 고등학교까지는 교과서에도 실려있고 거기다가 전문이 다 수록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미수록분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 없었단 말이야. 근데 장난을 칠 수 없는데 내버린 거야. 겁나 쉽게 나와버린 거죠. 이때가 왜냐하면 이제 그 당시에 시험을 좀 쉽게 출제하고자 하는 그런 당국 의도가 좀 있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기왕 이제 화면 펼쳤으니까 아까 내가 얘기한 거 있지. 요 3개년 이때부터가 22학년도, 3학년도, 4학년도가 50% 연계로 바뀐 해이기 때문에 현대소설 꺼져. 나머지 작품들 동그라미 해볼게. 탄군가, 도산시비고 밀동장유가, 그 다음에 음지의 꽃, 그 다음에 거사노2, 가지가 담을 넘을 때 이런 식으로 현대시, 그 다음에 고전시가는 필수로 연계가 됐어요. 다 EBS에서 나온 거야 이게. 이게 다 EBS에서 연계된 거지. 그러면은 뭐 그 전년도는 아니냐. 5개년만 딱 놓고 보면은 여기 그리움, 이용학 그리움, 바람이 불어 윤동주 선생. 이해도 내가 이제 이거 연계된 거 맞췄는데 아무튼 이 월수는 16경과 2020학년도 대수능에서 만점 받은 수능 국어 만점 받은 제자가 이 작품을 선생님 자료 보고 잘 봤다라고 이렇게 카톡도 보내왔었는데 하여튼 그 작품이에요. 3위인고. 요런 게 이제 EBS에 있던 거 연계된 건데 이건 지금 운문문학이잖아. 현대시, 고전시가 그지? 근데 이제 산문문학 쪽으로 가면은 자 기왕이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한번 화면을 띄워볼 거야. 산문문학 쪽으로 가면은 이제 현대소설이랑 고전소설을 보시면 5개년 내에서 3개년 이내와 그 이전은 다르단 말이야. 예를 들면은 2021학년도, 20학년도 같은 경우는 그쵸? 5개년, 4개년 전이지만 5년 전, 4년 전이지만 이거 EBS에서 연계된 거거든. 이것도 EBS에 있던 작품이고 응? 그렇거든. 당연히 이제 고전 소설은 연계가 되는 것이고 다 연계가 됐죠. 그런데 얘는 아니고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닌 거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현대 소설은 연계 비율이 50%로 바뀐 이래로 이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 거야. 얘네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3년 동안 안 나왔기 때문에 올해도 그럴 것이라 예상을 해보는데 만약에 니네가 출제자라고 생각하고 현대소설을 연계를 하는 순간 딴 걸 연계를 못하기 때문에 뺄 게 없어요. 뭘 뺄래? 뺄 게 없어요. 고전소설 할 때 고전을 빼겠니? 고전시가 할 때 고전을 빼겠니? 고전은 무조건 연결을 해야 되는 거야. 연계해놓고 생색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연계를 해놓고 생색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고전 소설, 고전 시간은 무조건 연계야.
상식적인 얘기지. 여기에 토를 달면 안 돼.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빠져야 되는데 현대시하고 현대소설 중에서 뭘 뺄 거냐 이거야. 근데 현대시는 특이하게 현대소설하고 다르게 현대시는 두 편이 나온단 말이야. 복합지문 형태로 가와 나의 형태로 두 편이 나와. 두 편 모두 연기 안 돼버리면은 수험생 부담 엄청 가중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지. 그래서 슬쩍 던져주는 거야. 둘 중에 하나 EBS. 오케이? 그리고 이제 현대소설은 이제 현대소설이기 때문에 읽으면 그냥 이해될 수 있는 정도. 그래서 한번 도전해봐. 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비연계의 대상이 되어왔다 3개년 동안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정리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대시 보기 전에 고전시가 마무리해야 되겠지.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전체 127개 작품 EBS 숭특강 작품들 가운데서 36편 중에서도 시험에 겁나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만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어디까지 왔더라? 쭉 내려와서 자 연시조 하나 얘기하다가 이야기가 번져 갔어요. 그쵸? 단가육장 얘기하다가 단가육장 연시조 전문이 실려있다라고 해서 연기 안 된다. 그런 건 없어. 연기 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가사, 우활가 주목해야 돼. 그리고 나서 봉산곡, 가사. 자, 그리고 뭐 내가 체크 다 해놓은 대로 자, 이렇게 이제 화면 계속 띄워놓고 있을 때 뭐 이렇게 스냅샷을 찍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휴대폰을 좀 찍어두든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구독자 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뭐 파일을 올릴 수 있고 이렇다는데 아직은 내가 별 풀 일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니네가 좀 고생을 해야지. 파일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데 파일을 올릴 수가 없다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단가육장, 우활가, 봉산곡, 농가원령가 쭉쭉쭉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민요 같은 거는 이제 조금 후순이야. 그리고 나서 가사 작품인 우부가 할 때 부자가 무슨 부자야? 자, 사내 남자. 그래서 개똥이 나오고 그치? 뭐 3명의 사내가 나오는데 어리석은 아이들이야. 어리석은 사내들 얘기. 그래서 교훈을 주는 거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후유식 하다가 폭망했는데 반성하지 못하고 뭐 정신 못 차리는 애들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쭉 내려가시면은 이렇게 연시조 훈계 자손들한테 똑바로 살라고 교훈을 주는 작품인데 연시조 9수의 평시조 가운데서 이제 빠져있는 것들을 보이지. 그치? 1, 2, 3 있고 뭐가 빠져있어? 사수 빠져있지? 그 다음에 칠수 빠져있지. 사수하고 칠수가 빠져있단 말이야. 이걸 봐야 돼. 사수와 칠수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고 이건 우리가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둘 중에 하나 혹은 두 개 모두를 끼고 원래 있던 연계 EBS에 수록되어 있는 거 함께 나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뭐야? 여기 1수랑 그 다음에 2수랑 더하기 여기에 없는 거 있지. EBS 없는 거 4 더하기 7 1수 2수 EBS에 있는 거 뭐 4수 7수는 EBS 미수록분 이렇게 이제 연계돼서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학습 부담 있는 거야. 출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내고 싶지. 왜? 틀린 애들이 나와야 등급 조절이 되니까. 공부 안 된 애들이 틀리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관서별곡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가사 연시조 중에서 관서별곡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철의 관동별곡이 떠오른단 말이야. 뭐가 떠올라? 정철의 관동별곡이 떠오르는데 사실 관동별곡이 먼저 창작됐을 것 같아. 관서별곡이 먼저 창작됐을 것 같아. 정철이 마치 그 가사의 아버지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데 정철은 가사의 아바이가 아니에요. 관서별곡이 더 앞서 창작됐습니다. 그래서 백광홍 선생이 남긴 관서별곡 하면은 이 지도로 치면은 이렇게 한반도를 4등분 했을 때 자, 왼쪽 위 자, 서울에서 한양을 기준으로 경기 서울을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 함경도냐 평안도를 얘기하는 거거든. 평안남북도 평안도 오른쪽에 이제 함경 남북도 있는 거지. 평안도로 부임해 가면서 평안도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도지사 같은 사람으로 부임해 가면서 이분이 이제 남긴 작품인데 이거 보고 참고해서 관동별곡이 나왔다. 이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이건 기본적으로 기행가사인 거죠. 뭐라고요? 기행가사. 기행가사인 거죠. 기행가사. 놀러 가서 지은 얘기야. 이제 부임지로 가는 가운데 이것저것 여정, 견문, 감상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죠? 낙지가도 주의해서 보시고요. 열심히 봐야 돼. 그리고 마지막. 호화곡 했는데 호화곡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뭐야? 아이야라고 하는 구절로 시작하거든요. 아이야. 아이야라고 하면서 혹격조사 야를 붙여서 아이를 부르는 거야. 호화글은 뭐야? 아이를 부른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를 부른다. 그러니까 이제 원문에 아이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냥 호야곡이 된 거야. 호아곡이 된 거야. 오케이? 연시조 전문이 나와 있다. 그러나 연시조이기 때문에 2배 이상의 학습 필요하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였고요. 전체 127편의 문학작품 EBS 수특이 실린 작품 가운데서 고전시가 36편.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 뭐? 3연시조 6가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현대시로 갔다가 돌아올 건데 현대시. 자, 현대시는 전체 35편이야. 작년 수특이 실려있는 작품 편수보다 다소 좀 많은 편인데 현대시 35편 가운데에서 여기 이제 메가스터디에서 윈터스쿨 3학년 선생님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 윈터스쿨 3학년 문학 수업 들었던 친구들은 관전 포인트를 내가 미리 일러줬어요. 선생님 수업 부교재로 나와줬던 게 작품 분석 24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뭐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 분석 24 같은 경우는 이 자료 가운데서 현대시가 12편에다가 12편 24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무조건 한 편 이상은 실릴 것이다 라고 내가 예언을 했거든요. 5편이나 있죠. 5편. 이 자료 가운데서 5편이 수특에 실려 있단 말이야. 내가 V 표시를 해놨거든. 자, 왼쪽 칸부터 볼게. 그래서 고향, 가족, 사랑, 연대 등의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별가 등등으로 이어지는데 왼쪽 칸에서는 박목월 선생의 이별가, 이게 이제 선생님 자료에 있던 거거든. 그 메가스터디 그 윈터스쿨 왔던 친구들은 이거 보란 말이야. 내가 말했던 게 나왔다 이거지. 수특에. 자,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역시 마찬가지. 선생님 자료에 있던 게 수특에 실려 있다. 이상, 자연, 생명, 고독 주제로 분류할 수 있는 작품들 가운데서 쭉 보시면은 오른쪽에 체크되어 있는 거 뭐가 보여? 박남수의 새 일이 보이지? 자, 이것도 선생님 자료에 있던 거고. 그리고 두 칸 아래 내려가면은 김종길의 고고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뭐 겨울이라서 눈 내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산 정상 부분에 아주 깊이 쌓인 아주 높이 덮인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정상 부분을 살짝 이게 좀 덮는 듯 마는 듯 하는 그 약간 내린 그 눈이 약간 내리는 산 정상의 모습을 아주 고상한 어떤 정신세계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외로울 고자에다가 높을 고자야. 그 산 정상의 높은 정상에서의 어떤 그 감상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선생님 자료에 있던 거지. 자, 그리고 밑으로 가셔서 두 작품 더 있어. 설일. 눈 설자에다가 날일자니까 눈 내리는 날 이런 얘기. 눈 내리는 날. 이런 뜻의 작품 이것도 이제 있었고 밑으로 가서 마지막으로 들길에 서서 신석정 선생의 그럼 뭐 생활은 슬퍼도 좋다 뭐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그래서 들길에 서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러잖아. 생활은 슬퍼도 좋다. 그러면서 푸른 별을 바라보자. 이상인 푸른 별이 있고 그리고 현실 부정적 현실인데 부정적 현실 나 상관하지 않는다. 난 이상이 있다. 이런 얘기. 들길에 서서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체 작품들 가운데서 선생님이 언급했던 작품, 자료에 나왔던 작품, EBS에 실려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면서 다음 이제 현대소설 건너뛰고요. 위로 올라와서 고전 소설로 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은 18편이 이제 실려 있는데 왼쪽 오른쪽 나눴을 때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설화 같은 것들은 이제 거의 나올 확률이 낮죠. 설화나 무가, 이 무가를 냈다가는 이제 우리가 얼마나 그 종교적 편견이 심한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편견이 심하다기보다는 이제 종교적으로 자기 주관, 신념이 투철한 사람들의 집합체가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불교 신자들한테 뭐 십자가가 순호하진 뭐 선물을 준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뭐 발칵 뒤집혀지잖아. 그리고 교인들한테도 뭐 염주 같은 걸 준다, 목탁 선물해 준다 이러면 막 난리 나는 거지. 뭐 심지어는 그건 이제 사이비 종교이긴 한데 기독교인이 극단적으로 이제 막 이렇게 좀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은 막 절에다가 불을 지르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무가 나온다는 거는 상상하기 좀 어려워요. 바리대기 같은 거 이제 바리대기 공주 막 이런 거는 나오기 어려워. 무당이 부르는 노래인데 부당이 부르는 노래를 수능이 내버린다. 이러면 이제 기독교인, 아우 뭐 불교인들 막 가만히 있겠죠. 이거 좀 힘들어요 나오기는. 가전체는 좀 너무 오래된 근대적 개념의 소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소설 전 단계. 뭐 그렇고요. 뭐 이런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이 몽유록, 달천 몽유록, 몽유록으로 끝났으니까 몽유록이라고 하는 거고, 그 구몽, 몽자류 소설 가운데 하나인 몽자로 끝났으니까 몽자류 소설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옥림몽이나 달천 몽유록 이런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고, 서대주정 그러면은 주새끼가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서자가 쥐서자인데 쥐새끼가 말을 해요. 사람처럼. 그래서 이제 우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죠. 이 유광옥전도 역시 마찬가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에서 이제 막바지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고전 소설 가운데서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들을 이제 주목하셔야 되는데 대체로 이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영웅소설, 군담소설, 애정, 그리고 가정 가문 소설, 판소리 소설 이런 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데 뭐 따로 동그라미를 할 필요가 없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다 중요합니다. 위경천전, 조홍전, 이대봉전, 춘향전, 정월선전 그리고 나머지 쭉 만법사 적보기, 설홍전까지 오른쪽에 있는 작품들은 눈여겨 보셔야 된다. 뭐 찍을 수 있으면 찍어 놓으시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이렇게 EBS 수능 특강 25학년도 올해 대수능에 출제될 예비 선수들 쭉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시험에 나올 작품들 우선으로 거기에 힘을 많이 실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시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연시조, 6가사 이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열심히 하란 말이에요. 보너스로 몇 개 더 짚어드리자면은 보너스로 내가 이제 고전 시가 가운데서 왼쪽에 있는 것들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낮으니까 그냥 막 훅 지나가 버렸잖아. 근데 이게 6평이나 9평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봐둬야 돼. 뭔 말이냐면은 대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6평, 9평 나올 수 있어. 그냥 한번 던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여기서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오륜가가 주세붕의 오륜가라고 있어요. 연시조. 주세붕의 오륜가라고 하는 연시조가 있는데 이건 연시조 아니에요. 경기체가라는 거 체크해둬야 돼. 여기 나온 오륜가는 경기체가예요. 경기 어떠하니 있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경치가 어떠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형식으로 반복적으로 상투적으로 나오는 그 구절 때문에 명칭이 경기체가가 된 건데 경기체가라는 갈래상의 오륜가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기녀반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이거는 기여반이라고 읽어야 돼요. 무슨 말이야? 여자 친구한테 이 말이야. 여자 친구란 뜻이야. 반자는 동료 반자야. 여자 친구한테 준다는 얘기, 준다.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편지 형식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뭐라고요? 편지 형식의 한 시인데 편지를 주는데 어릴 적 시집 오기 전에 화자가 시집 오기 전에 같이 자라났던 어릴 적 친구한테 보낸 편지 형식이야. 그래서 준다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제목이 그렇다. 기녀 무슨 기생 이러면 안 돼. 착빙에는 빙자가 이제 어른 빙자야. 어른 빙자. 팽은 이제 한시의 한 종류 중에 하나고요. 착자가 이제 굴착기 들어봤지. 내십시오. 캐다란 캐다. 얼음을 캐는 거야. 요즘 냉장고가 있지만 옛날에는 전력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기기장치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시원한 팥빙수를 먹는다랄지 아니면 과일을 시원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얼음이 필요했어요. 동굴 속에다가 이제 얼음을 잔뜩 넣어가지고 저장을 해놓은 게 저희 서울에 가면 동빙고, 서빙고, 빙고, 그쵸? 얼음창고, 빙고, 서빙고, 동빙고 있는데, 그 한양에서 그 양반집에는 웬만하면 한여름에도 얼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한겨울에 이 얼음 땡땡원, 이 호숫가 같은 데다가 이 농민들을 때려 넣어놓고 이제 뭐 채찍으로 막 때리면서 뭐 맨발에 뭐 집신 간신히 신고 뭐 헐벗은 몸으로 막 이렇게 얼음 캐고 누굴 위해서? 양반을 위해서. 그러다가 얼어 죽고 막 했던 거 아니야. 그런 착취 현장, 억압의 현장을 고발하는 한시가 되겠어요. 오케이? 불쌍한 우리 농민들 뭐 그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홍무 정사년이라고 나왔는데 이게 1377년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1377년을 얘기하는 거고요. 고려시대야? 조선시대야? 고려시대죠. 고려시대에 정몽주 선생께서 선주교에서 얻어맞고 돌아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1377년에 일본의 사신으로 가서 지은 한시가 나오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거 연시주 아닙니다. 한시입니다. 알겠죠? 한자로 기록된 시야. 그래서 총 11수 가운데서 3수하고 4수만 나와 있다. 요거 눈여겨보시고요. 오케이? 일종의 뭐 사행 가사가 있다면은 이건 뭐 일종의 사행 한시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달이라고 하는 분은 특이하게 홍길동 전을 지으신 분이 누구죠? 허균 선생의 스승이에요. 허균 선생의 스승이다. 재밌죠? 요분 아주 그 글을 잘 썼던 조선 3대 시인 중에 한 명, 이달 선생입니다. 이 작품도 한번 눈여겨보시고, 이제 이런 것들은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기보다는 내신이나 그 다음에 6평, 9평에서 덜컥 나와버릴지도 모르니까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보너스로 제가 이제 알려드린 거고요. 나머지 작품들 가운데서 현대소설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아예 언급도 안 할 수는 없고, 현대소설 중에서도 재미난 게 있는데, 제목에서 이제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다 싶은 거 몇 가지만 이제 알려드릴게. 자, 현대소설입니다. 제목이 의미하는 바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요렇게. 명일 그러면은 내일이야 모레야. 내일이란 뜻이야. 밝을 명자에다가 날 일자. 밝아올 날. 내일이 되겠죠? 단독 강화라는 말을 썼는데, 이 단독 강화는 이 강화라고 하는 것이 평화조약이라는 뜻이죠. 뭐라고요? 평화조약. 우리 싸우지 말자. 전쟁 끝. 알겠죠? 평화조약을 맺는 건데 단독으로 그 말이야. 누구의 도움이나 지지 없이, 동맹국 따위의 지지나 지원 없이 단독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전쟁 얘기거든요. 뭐라고요? 한국전쟁. 한국전쟁 때 남한의 군인과 북한의 군인이 만나가지고 사경을 헤매고 뭐 어쩌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단독 강화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개인과 개인이 서로 어쩔 수 없이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제 아주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다루고 있는 단독 강화입니다. 이런 정도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뭐 현대소설이 연기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으니까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이거 서울 1964년 겨울이 있는데 사실 이제 제목에 보면은 쉼표가 꼭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거 하나 한번 봐봐. 수능특강에 183쪽을 봐. 서울 오른쪽에 쉼표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그거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작가한테는. 서울하고 쉼표를 찍어야 되거든요. 엄청 중요해요. 저거 하나 있고 없고 굉장히 차이가 크죠. 요거 하나까지. 자, 오늘 이 시간 127편에 이르는 수능특강, 이 방대한 이렇게 많은 127편의 수능특강 25학년도의 연계작품들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현대소설 제외한 나머지 주요 관례 3가지에 집중하시면서 체크해드린 작품들 위주로 힘을 실어주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현대시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한컷 정리, 현대시 한컷 정리 앞으로도 강의 계속 올릴 건데 계속 따라오시면은 크게 도움을 입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